뉴욕시 강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42%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주 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지침 업데이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오미크론 이전 종전 최대치 아래까지 하락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과다 수령된 연방 실업수당에 대한 상환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트렌튼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트렌튼 무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넘어서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인도로 넘어가며 10세 소녀가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인주에서 집을 나간 반려묘가 7년 만에 무려 1,500마일을 떨어진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최근 뉴욕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4분의 3이 뉴욕시의 치안이 매우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6일까지 전체 경찰서 77곳 중 72곳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강력 범죄가 늘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8일 NYPD 통계를 인용해 5개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강력 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0 경찰서가 관할하는 한인 밀집 지역 퀸즈 엘르머스트와 107 경찰서 관할인 프레시메도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특히 엘르머스트 일대를 관할하는 110 경찰서는 강력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뉴욕시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강력범죄 유형은 중절도로 올해 197건을 기록, 전년 동기 43건 대비 358.1%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중범죄 폭행도 올해 59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퀸즈 엘르머스트를 이어 두 번째로 강력 범죄율이 증가한 프레시메도 등을 관할하는 107 경찰서에서도 올해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도가 25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2.5% 증가했으며 중절도는 73건으로 지난해 25건 대비 192%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맨해튼 할렘 지역 관할 26 경찰서는 강력범죄가 122%,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 관할 72 경찰서는 107%, 브루클린 커나시 지역 관할 69 경찰서는 105% 늘었습니다. 한편 코네티컷주 퀴니피악 대학이 1,343명의 뉴욕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가운데 75%가 뉴욕시 범죄율과 치안이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3%가 타 도시에 비해 뉴욕시가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 설문조사 분석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뉴욕시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총격 및 폭행 강도 사건과 범죄로 희생되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에 없는 수치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의 가장 큰 과제로 치안이 급부상하면서 경찰 출신인 에릭 아담스 시장의 다음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유행이 수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주 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잇따라 완화하기로 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지침 업데이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재의 추세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다만 최근에 확진자, 입원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CDC가 모든 지침을 재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쓰고 지역사회 감염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존의 마스크 지침을 유지하겠지만 이를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렌스키 국장의 발언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펜실베니아 등 비교적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정부들이 잇따라 실내, 학교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주정부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마스크 규정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부터 사업장, 점포에 대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사업자는 손님에게 백신 완전 접종 증명이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교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며 지침이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 갱신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요양시설, 보호소, 대중교통 등 일부 공공시설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어제 밝혔으며 다만 학교에서는 이 조치가 계속 시행됩니다. 매사추세츠주도 이달 28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콜로라도주 덴버시도 이달 25일부터 학교,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역시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치가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의 전환점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개인 간 충돌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폭증하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완연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전 종전 최대치 아래까지 하락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 하루 신규 확진의 7일간 평균치에서 지난 8일 24만 100명을 기록한 뒤 어제 22만 7천 명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이 평균치는 25일 전인 1월 14일 80만 6,700명에 달하는 코로나 전 기간 정점을 찍고 다음 날부터 계속 하락해온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이전 하루 평균 최대치는 꼭 1년 전인 2차 확산 정점인 1월 중순에 25만 500명이었습니다. 25일 전에 80만 6,700명은 이전 최대치의 3.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는데 다시 25일 정도 지난 현재 28%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폭증이 시작되던 12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 145만 명이 미국서 감염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감염자 560만 명의 25%였습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크게 약해진 지난주 7일 동안 총 감염자는 205만 명으로 초기에 145만 명보다 많지만 전 세계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감염자 2,025만 명의 10%에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나 전 세계 평균 추세보다 상당히 늦은 1월 중순부터 오미크론 폭증세가 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월 16일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한 주 동안 28,600명 감염되다 그 다음 주인 1월 23일까지의 한 주 동안 4만 5,300명으로 뛰기 시작해 최근에 2월 6일 주에는 19만 9,20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1월 16일 주에 560만 명이라는 주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월 6일 주에 20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오미크론 변이는 초기에서 정점에서 하향 안정까지 각 25일간이 걸렸다고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에게 이 25일 주기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사태 중 연방정부 특별수료수당을 과다 수령한 수혜자들의 상환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초과 지급된 실효수당은 1인당 평균 4,400달러가량으로 약 2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상환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가을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 마티 윌시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혼란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기준이 변경됐고 수혜자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은 것이고 수혜자 상당수가 아직 실업 상태이고 실업수당 대부분이 이미 잘못 지출됐으며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에 특별 실업수당 잉여 수령분을 환급하면 주민들과 그들의 가정,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과 수령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 기준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과 실업 기록에 대한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소득 기록이나 세금 보고 기록 등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25만 명이 평균 $4,500 정도씩을 더 받았는데 이번 연방정부의 면제 조치로 이를 환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노동국은 연방정부 특별 실업수당 환급 조치 대상이었던 25만 명에게는 환급 조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다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의 주도인 트렌튼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트렌튼 무브 계획에 $500만 투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율자동차 대중교통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머지않아 뉴저지의 주도 트렌튼시에서는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교통국과 트렌턴시는 9일 자율주행 차량 운행 계획인 트렌턴 무브 프로젝트에 초기 자본으로 $500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트렌턴 무브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도시 교통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뉴저지주 교통국은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렌튼 주민 중 대중교통 및 차량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약 9만 명의 트렌튼 시민이 이용하게 될 이 트렌튼 무브는 필 머피 주지사실을 중심으로 뉴저지주 교통국과 트렌턴시 정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프로젝트 완성 시한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프로젝트가 실용화되면 트렌튼 주민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될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도서관이나 마트, 식료품점, 병원 등에 갈 수 있습니다. 트렌튼시 관계자는 1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2년 동안 시범 운행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승차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에서 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승차 요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일반 버스나 기차 요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은 승객들의 비용과 시간 절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렌튼시의 리드 구치오라 시장은 우버와 같은 승차 호출 서비스나 기존의 택시보다도 더 낮은 요금 체계와 신속한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트렌튼 무브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트렌튼의 교육계 및 지역사회는 시민들과 공립학교 학생들의 기동성을 더욱 높여줄 좋은 기회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네바다 라스베가스시는 최근 2023년부터 우버나 옐로우캡 등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해 운전기사 없는 대중자율 차량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전량 한국현대자동차의 자율차량 아이오닉5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7.5%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5% 급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를 상회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를 넘었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연료유 가격은 전월에 비해 9.5%,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5% 급등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같은 달보다 27%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 상승했지만 1년 전보다는 4.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는 연방준비제도의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연내 5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한 번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35세 여성이 과속으로 달리다 인도를 넘어 세차장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도를 걷던 10세 소녀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세차장을 들이받는 바람에 길 가던 10살짜리 소녀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는 9일 오후 4시 15분경 퀸즈 라커위의 딕스 애비뉴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5세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날 세차장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나와 과속으로 달리다 인도를 넘고 세차장으로 돌진해 건물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보도를 걷던 10세 소녀가 범퍼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고 보행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진 건물 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 세차장에는 종업원들이 세차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돌진하는 순간 황급히 피해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35세 여성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의 승용차 뒷좌석 유리벽에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보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7년 전 집을 나간 고양이가 다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미 대륙을 1,500마일을 종단한 끝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안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년 전 동부 메인주에서 집을 나간 반려묘가 1,500마일 떨어진 플로리다에서 발견돼 가족과 재회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동부 메인주 체스터빌에 사는 데니스 칠리 씨 가족은 애쉬스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당시 12개월로 성묘가 되기 직전인 애쉬스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칠리 씨 딸의 10번째 생일이었고 축하 파티가 끝난 후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가족들은 수개월 동안 애쉬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행방이 묘연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애쉬스가 어린 고양이라 길에서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복을 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애쉬스가 지난주 메인주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진 플로리다주 롱우드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출한 지 7년이 지나서야 찾게 된 것입니다. And I was like, that's weird. And I was going to call them and say, oh, you have the wrong number. But they called and said, we found your cat. And I'm like, well, I live in Maine and I'm not missing a cat. And they're like, well, the microchip came back to you. 다행히 애쉬스의 몸에 심어놨던 마이크로칩 덕분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들은 7년 만에 애쉬스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귀소 본능과 귀소 능력이 강하고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개와는 달리 고양이의 귀소 본능과 능력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자란 반려묘의 활동 반경이 110야드, 미터로는 100m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양이 애쉬스의 1,500마일, 2,500km 대륙 종단은 그야말로 미스테리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맨하탄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 외교관은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맨하탄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입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폭행당했으며 자신을 때리는 범인에게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폭행범은 이 외교관을 구타한 뒤 바로 달아났고 즉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의 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폭행 사건의 개요와 함께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지역 보건공무원에게 오는 21일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파이저 코로나19 백신을 배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이저의 영유아용 백신 역시 아직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 외부 자문위원들은 오는 15일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이저 영유아용 백신의 용량은 3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성인 용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보다 적습니다. 정부는 FDA가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우선 1,000만 회분을 먼저 배송한 뒤 남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7일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제출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1일까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제출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보면 37선거구에는 팰리세이드 파크, 포트리, 레오니아, 에지워러 등 한인 밀집 타운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39선거구에는 클로스터, 노르드, 더마리스트, 올드테판 등 주요 한인 밀집 타운들이 여전히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당은 현재 37선거구에 속해 있는 크레스킬, 알파인, 노스베일 등을 분리해 버겐 카운티 북부 타운들이 대거 포함된 39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39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은 백인 인구 비율이 높은 마와 등을 공화당세가 강한 26선거구로 이동시키고 대신 민주당세가 강한 오라델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오라델 등을 파라무스 등이 속한 38선거구로 배치하고 39선거구에 마와 램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 결과는 오는 2023년 실시되는 주 상하원 의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초고령사회 이탈리아에서 독거노인이 의자에 앉은 채 숨진 뒤 2년 넘게 홀로 방치됐다가 미라가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꼬모우스 인근 주택에서 70세 여성 마리넬라 베레타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지역에 불어닥친 강풍 탓에 정원에 나무가 뽑혀나갈 위험이 있다고 본 경찰이 집주인을 만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발견된 베레타 씨의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고독사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생전에 베레타 씨를 돌보는 친인척이 없었으며 그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